네, 리포트 비하인드 오늘은 자동차 업종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종료나 관세 부담 그리고 미중 갈등까지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그 안에서도 하이브리드와 부품 기술력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관세와 보조금 변수 속에 자동차 업종의 새로운 기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박광래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미 관세 협상이 마침표를 아직 찍지 못하면서 자동차만 지금 25% 관세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관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정부 당국 윗분들이 열심히 지금 협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예.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업계만 놓고 보면은 지금 좀 굉장히 힘든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네. 이제 미국 현지 공장에 대한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데 관련된 현지화 등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현지화가 그래도 돌파구가 될까요? 돌파구는 되겠지만은 현지화가 만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든지 100% 확정적인 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이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움직이게 된다면은 그거 자체가 나중에는 이제 과잉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와 기아 그룹 차원에서도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모니터링하면서 네네. 지금 투자의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미국의 현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는 지켜볼 필요는 있고 현재는 사실 예단할 수 없는 그런 변수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모멘텀을 찾자면 시장에선 특히 현대차 그룹이 로보틱스와 협업 등 여러 가지 전략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새로운 부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투자 모멘텀을 찾으려면은 일단은 관세 협상이 잘 되는 게 중요할 텐데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아까 언급하셨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로보틱스나 기타 다른 이제 이슈들에서 좀 뾰족한 수를 찾아야 되는 것인데 일단 로보틱스를 활용하는 모습들은 좀 더 이렇게 진일보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 형상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당장 생산 라인의 투입이 약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테슬라 쪽에서도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당장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하는 건 이런 거는 수년 내에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관련한 기술이 조금 더 개발되었다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고객을 우리가 또 확보를 했다라든지 뉴스 플로우가 나올 때마다 소위 말해 내러티브가 좋아지는 효과는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숫자로 찍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제 심리적인 호재는 될 수 있다, 재료는 될 수 있다 그런 측면 로보틱스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럼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보조금이 폐지가 됐나요? 네, 이제 9월 말까지만 했고 10월부터는 네.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10월 달에 특히나 전기차가 얼만큼 이제 전월 대비 많이 감소할지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이긴 한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종료가 전체 시장의 위축으로 비화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개별 업체마다 또 할인 정책들을 또 펼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일부 주 정부는 또 각자 또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려만큼 큰 폭의 전기차 판매 감소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기차가 비싸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 차의 또 매력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감소하는 거를 하이브리드가 메꿀 수 있다라면은 완성차 전체 판매 입장에서는 약간 중립적인 요인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강점인가요? 일단은 네, 하이브리드는 한국과 일본 업체들이 특허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제 기술 개발을 했던 업체들이 이제 한국과 일본 업체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력에서도 앞서 있고 그리고 모델 라인업 측면에서도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브랜드보다는 훨씬 더 촘촘하게 지금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완성차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라는 모멘텀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앞서서 주별로 또 보조금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해봐야 할 요소. 또 한 가지가
그 할인 뭐 프로모션 언급도 주셨습니다. 네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은 결국에는 수익성의 충격은 다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몇 주 전에 있었던 현대차 행사에서도 네. 올해 이제 영업이익률에 대한 가이던스를 6에서 7%에서 5에서 6% 낮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오히려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는 오히려 상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차는 생각보다 잘 팔리는데 네.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더 많이 발생하는 이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비단 현대차뿐만 아니라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일 걸로 판단하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완성차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점유율이기 때문에 그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좀 제살 깎아먹는 경쟁을 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일단 많이 파는 방향으로 가는 전략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리포트를 보니까 LH 만두하고 현대 위아를 내셨더라고요. 어떤 포인트가 좀 다른지도 궁금하고 두 기업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뭐 일단은 지금 완성차가 지금 뭐 4분기도 그렇고 내년에도 좀 판매에 대한 방향성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좀 더 밑에 단으로 좀 투자 좀 스코프를 내려보자라는 게 저의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그런 협력사 중에서도 이제 밸류 매력과 실적 모멘텀 둘 다를 갖추고 있는 업체들을 찾는 것인데 네. 이제 HL만두와 현대위아 둘 다 좀 좋게 보고 있죠. 근데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만 꼽자면은 상대적으로 현대위아의 투자 매력도를 좀 더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의 좀 저평가를 좀 이렇게 타개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네. 내년부터는 하나둘씩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좋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둘 다 매력적이지만 현대 위아가 비교를 하자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점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대 위아를 기술하시면서 멕시코, 러시아, 열 관리 이게 주가 재평가 키워드로 잡아주셨거든요. 좀 자세히 풀어주세요. 먼저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 멕시코 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엔진 생산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예. 지금의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지금 성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기에서 멕시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하이브리드 엔진은 굉장히 판매가 잘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8만 대로 시작을 하는데 점점 그 양은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이브리드 엔진 같은 경우는 일반 내연기관 엔진보다 단가가 세요. 네. 1.5배에서 2배 가까이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현대위아의 그런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9월 달로 폐지가 되면서 하이브리드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특히 하이브리드 엔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현대 위아 그런 개념에서 좀 긍정적으로 네네. 보셨습니다. LH 만두는 이제 실적이 궁금한데 3분기 실적 어떻게 보시는지 특히 이제 4분기랑 비교해서 어떤 포인트에 우리가 무게를 둬야 될까요? 일단 뭐 지금 3분기와 4분기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3분기 같은 경우에는 915억 정도로 지금 영업이익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정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 3분기 같은 경우는 완성차도 그렇고 부품차도 그렇고 이제 관세 충격을 온기로 받아내야 되는 첫 번째 분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첫 번째 분기고요. 그리고 고객사로부터 일부 관세 비용을 좀 환급받을 걸로 기대했던 게 좀 4분기로 밀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도 이 정도 실적을 낸다라는 건 굉장히 양호한 실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반대로 3분기 때 환급액이 이제 4분기로 미뤄지게 되면은 4분기 실적은 좀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약간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예. 4분기 실적은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두 종목의 이제 가격 전략도 궁금하고요. 종합적으로 자동차 업종, 부품 쪽 해서 하반기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은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지금 곧 나타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맞닥뜨릴 이벤트는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있을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마지막 네. 주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를 포함한 주요 업체들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실적은 관세 영향 때문에 약간 부진한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초가 되면은 이제 10월 한 달간의 판매 데이터가 또 발표가 될 텐데 그 미국에서 실제로 전기차 판매 그리고 전체 시장 판매가 얼만큼 위축될 것이냐를 보는 것도 좀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당연히 좀 살짝은 부진하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도 부진, 10월 판매도 부진이 좀 불가피한데, 네. 근데 지금 이제 현대차와 기아, 양사 모두 지금 배당 수익률이 6%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배당 매력이 좀 하방을 지지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또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실적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뭐 실적이나 뭐 월간 판매 데이터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조금씩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리포트를 봤더니 현대 위아의 목표 주가는 59,000원으로 유지하셨는데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하향 조정하셨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49,000원입니다만. 네. 소폭 하향 조정했는데 그 앞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전기차 네. 영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위아는 전기차 향에 대한 비중이 높진 않은데 HL만도 같은 경우는 그 회사가 만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 이제 전장화 또 전기차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게 되면은 이제 HL만도도 약간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내러티브도 약간 좀 살짝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소폭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실적 부분과 내러티브 측면의 변수, 모멘텀 플러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 여부까지 좀 엿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박광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